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별난경 없이도 합격하는 자소 팁 특강을 진행하게 될 저자 권준영입니다. 이번 특강 때 진행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그죠?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회사 전동기를 어떻게 쓰는 게 맞나에 대해서 참 철학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 정말 그 어려운 질문인 회사 지원 동기 작성법과 관련된 팁 특강을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 지원 동기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진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랑 맞는 회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걸 이걸 쓰다 보면 이제 좀 느끼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뭐지? 야, 그리고 나의 역량을 매칭시켜서 이 같이 진행할 회사가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지원 동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거를 나름 해소하기 위해서 파트 4를 통해서 굉장히 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사례와 그 다음에 접근법에 대한 안내를 저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의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내가 직무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1번. 그래서 직무에 준비된 사람은 당연히 나의 역량을 확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게 2번. 그리고 3번은 와, 그런데 지원하는 회사가 그거에 부합한다. 그에 대한 내용 쓰는 게 3번. 4번은 와, 그런 기업에서 나 나름의 포부를 달성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가 4번. 이 4단 논리의 구조로 작성해야 된다가 책에서 얘기한 핵심 내용 중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 전동기를 작성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직무에 준비됐고 직무를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으로 어떤 기준을 세팅했을 때 그 회사와의 매칭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저는 책이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책에서 그래서 소개한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들? 뭐 이런 기준들. 밑에서부터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험의 효율적 관리, CS 입체적 해석, 제품 경쟁력, 근본에 대한 투자 등.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논리에 같이 묶어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저는 인사 담당자였잖아요. 재직무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준비된 인사 담당자예요. 준비된 인사 담당자로서 뭘로 해볼까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가진 회사에서 저의 인사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2는 이유 설명하는 거죠. 왜?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발생한 회사여야 기술, 연구개발 위주의 인재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인사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3번은 뭐죠? 와, 그런데지. 와, 그런데 제가 지원한 그 기업은 기술 격차에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이 정도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 4번은 뭐예요?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해당 기업에서 저 나름의 인사적 포부로 시너지를 내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가 회사 지원 동기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5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 5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객 만족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즉 그냥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CS도 여러 가지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회사여야 내 직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제품 경쟁이 있는 회사에서 그렇다. 근본, 즉 제조나 연구에 대한 투자라는 회사가 그렇다. 경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그렇다. 기술 격차가 그렇다. 책에서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긴 하죠, 여러분들. 예시 중 이제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기준이 나의 이 직무적 역량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는 설명하는 게 이제 2번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게 이 회사 전동기를 원활히 쓰고 제대로 어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결국은 해당 키워드들, 지금 책에서 이제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언급돼 있잖아요. 그 기준들 전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준이 회사가 충족되어야 향후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CS 입체적 해석해야 되고요. 기술 격차는 벌어져 있고 경쟁력도 뛰어나고 제조에 대한 투자도 하고 위험 효율적 관리를 해야
지속 성장 가능성이 확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게 직무에서 중요할까? 인사 직무든 영업이든 연구개발이든 품질이든 행정이든 여러분들 다 보시면 회사가 지속 성장을 해야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직무에서 중장기적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고 직무가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진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업무 연속성과 예측성을 기반으로 직무형이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나는 연구개발에서 이제 회사 선택 기준 이걸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이유를 펼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펼치는 거 가능하고 그렇게 펼쳤으면 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정말 기본 베이스 1단계로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회사 저 나름 직무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사 선택 기준을 중시합니다 라고 딱 처음에 던지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세팅하는 이유는 결국 지원 기업이 지속 성장한다. 지원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해야 나도 업무를 할 때 연속성도 확보되고 예측성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뭘 연구개발이든 인사든 영업이든 직무 역량이 확장되지요를 두 번째 기입하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회사 지원 동기 지금 이 책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이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는 지속 성장한다. 거기서 나도 함께 성장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결국 연속성과 예측성이라는 단어로 풀 수 있다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쓸 때 제가 우려가 돼서 요거 얘기만 하고 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부터 쓰는 거 안 된다가 이 책에 가장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공감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 팁 강의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려가 돼서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회사에 대한 걸 던지고 그걸 해명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은 여러분들 원활한 마무리, 그리고 직무 역량을 발휘하는 형태의 자소서로 작성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고 그래 직무에 준비된 사람이 기준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 기준에 대한 해명을 하고 와 근데 회사가 적합한 거고 거기에서 난 뭘 할 거고 이 4단 논리 중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이유 설명하는 거에 우리 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이유 설명의 가장 기본이자 1차가 이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이제 정말 인생을 돌아보게끔 하는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른 팁 강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강의 통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